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26년 6월 10일이죠.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나름 좀 신박한 소식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오늘 또 아파트 헬기 어떻게 추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치고받고 하고, 또 엊그제만 하더라도 레바논과를 전투를 격화시키고 있는 그 네타냐후에 대해서 트럼프가 경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시진핑은 북한을 잘 갔다 온 것 같고, 이재명은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유럽에 입성했어요. 시진핑과 김정은의 미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럽을 갔죠. 자, 이것은 뭔가 흐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쭉 드렸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 검증을 할 수 있는 확인에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오늘 제가 타스 통신을 봤더니 북극 항로를 서방에 열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동시에 등장했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시진핑과 김정은의 미팅이 잘 됐다, 다극화로 간다,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곧. 그리고 그런 것과 어떤 이재명의 유럽 출장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교황을 면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됐을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 나온 보도에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지요. 이런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타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러시아의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모아서 약간 리뷰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에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 우리가 말하는 그 북극 항로 그겁니다. 부산. 그거 자체가 이미 이재명이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북극 항로에 관련된 주요 해결돼야 될 사안, 북극 항로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그냥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부산에다 우리는 배팅을 한 거잖아요. 해수부가 그래 내려갔고, HMM이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고, 관련된 기관들도 그리 간다. 지금 북극 항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렇게 열띠게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 중국도 해당 사항이 있고 일본도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왜 옛날부터 된다고 보고 우리는 하는가. 이 세 가지 기술적 문제가, 세 가지 해결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얼음이 녹았다 라는 부분이 있고, 자, 거기를 지금 좀 이따 기사에서 나오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부분이거든요. 러시아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속화물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또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얼음이 많이 녹긴 했지만, 운항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겨울에도 굳이 움직이려면은 쇠빙선을 동원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쇠빙선을 10척을 더 건조하기로 했다. 액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정의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 하나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차세대 원전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의 선박들이 지금의 벙커 CU 기반에서 이걸로 바뀌게 됐을 때 원자력 추진, 차세대 원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됐을 때 연료 보급뿐만이 아니라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해요. 그것은 전 세계 해양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러시아가 그걸 언급을 했어요. 굳이 러시아 북극 항로에만 혜택이 되는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기술 표준이 바뀐다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북극 항로는 연안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러시아의 해역을 영해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러시아가 오케이를 했다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죠? 예, 이게 유럽, 중국,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한국 언급 안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보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항로를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러시아와 미국에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저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봅니다. 베링 해협 지하로 지나가는 해저 터널. 그걸 하게 되면은 알래스카까지 컨테이너들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북극 항로가 이쪽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영해 부분에 러시아가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가 북극 항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국내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말은 동시에 또 뭐냐?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동해가 열리지 않으면 북극 항로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더 유리하다.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처럼, 그죠? 그리고 중국은 세계 무역의 강자이기 때문에 특히 생산 기지로서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상해에서 후쿠오카 내지는 규슈를 거쳐서 일본의 남동해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해요. 살짝 돌아가더라도. 근데 우리는 부산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동해로 지나가면 더 빠르지만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해소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려면은.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긴장 관계 해소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빈소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가 마침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 이후에 나왔다. 그래야지만 한국의 부산과 연결이 돼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의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언제 만나냐? 저희 이런 문제다.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오는 부분의 두 번째 보면은 예루살렘 정교회의 수장이, 근데 이스라엘 정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수장이 최근에 트럼프를 만났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은 잘 모르는데 행색을 보건대는 러시아 정교, 또 그리스 정교회 이런 거랑 일치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참여했던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 중에서 러시아 출신 유태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자, 그 정교회의 교주가 뭐 교황 같은 인물이겠죠. 그 정교회에서 거기가 최근에 6월 5일 날 며칠 전에 트럼프를 만났고 그가 지금 모스크바로 오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의 휴전을 중재할 목적으로.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종교도 이 정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발칸반도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부터 쭉 북해를 따라가는 그 지역이 러시아까지 이 정교회의 영향권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체 화해 모드에서 북극 항로 개방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맞다. 그래서 북극 항로 개방에 대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진척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냐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 자,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찾아봤더니 아마 서방이나 또는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하는 북극 항로의 루트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없지요. 동해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죠. 부산항을 지나간다. 부산항을 우리가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재명이 등장하기 전부터
그러면은 동해로 올라가는 게 제일 맞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일본 아니면은 중국이 거점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판국이면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자, 이럴 걸 알고 우리가 하겠느냐? 아니에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가 수익을 잡는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호르무즈나 홍해는 각각 후티와 이란 전의 문제 때문에 많이 막혀 있다. 물류가 길이 막힌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공사 중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고속도로에 도로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럼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예, 이 앞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최단 항로를 위해서.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바로 사할린 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는 러시아에 뺏겠다고 생각하는 그 북쪽 지역의 섬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배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동시에 짐작할 수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100% 한국을 응원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시사점이 큰 뉴스예요. 이 뉴스는 사실은.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예.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청, 우리말로 하자면 그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척의 새로운 핵추진 쉐빙선을 건조할 것이다. 이 얘기 우리가 뛰어들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핵이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어요. 저기는 1년 내내 돌리겠다는 겁니다. 1년 내내. 그리고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왜 이들이 고립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자, 겨울철에는 쇠빙선이 앞장을 서서 얼음을 깨주고 그 뒤로 상선이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극대화하려면은 쇠빙선의 추진력과 상선의 추진력이 극대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들이 고립됐을 대비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게 돼서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거, 이게 전용으로 뭐 기존의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즉 쉽게 말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항로가 오픈될 때 아무런 세계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스 브레이커도 쇠빙선도 열척이나 만든다는 것은 러시아 배만을 위해서, 러시아 선단만을 위해서 열척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열척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선단을 위해서 러시아가 쇠빙선 렌트 사업을 하겠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얼음 깨줄 테니까 저 줄줄이 따라와. 한꺼번에 몇 층이나 따라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계산되어 있을 거잖아요. 열척이면 상당한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가장 추울 때 뭐 한두 달? 모르겠으면 서너 달이지, 그까지는.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절대 고립되거나 낙오될 걱정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전 세계 해운사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홍해와 호르무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일이 더 진행이 된다면 미국은 현재 이 북극 항로를 백업용으로 보고 있다. 비상시에 갈 수 있는 데다.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지금까지 패권 죽여야 될 적으로 생각한다면 비상시에 더더욱 못 사용하게 하겠죠. 러시아가 미국한테. 맞죠? 예, 이거는 진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상시에도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힘든 걸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죽일 놈이면.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또는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빠른 코스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건 이미 우리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예. 자, 그리고 미래에 뭐가 나오냐? 하이 스피드 컨테이너 쉽이 나온다. 쉬핑이. 즉, 배들이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 요거랑 우리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이미 이제 컨셉 모델이 나온 것처럼 원자력 추진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를 재주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고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악으로 상황에서. 거기서 원자력 추진 함정을 쓰는 이유가 쇠빙선에 아주 고립이 돼서 몇 달이라도 혼자 버틸 수 있다. 거기서 식량만 헬리콥터로 날라다 주면.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존 함정들에 비해서 상선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즉 물류 비용이 감소된다. 거기다가 코스까지 더 짧아진다. 앞에서는 강력한 러시아 쇠빙선이 통로를 개축해 준다. 그래서 1년 내내 다닐 수 있다. 돈 절약이 많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에 관세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우크라이나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외에 이게 영어로는 Key Regional Security Issu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정학적 안전 관련 이슈들이 해결이 된다. 지금 여기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대체 항로로서 러시아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된다는 그런 지렛대로 삼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건 북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언급한 주요한 지역적 안보 문제 해결은 북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 이후에 바로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6월 10일 날. 예, 이거 뭐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북극 항로는 향후 서방을 위한 주요 수송로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진심이죠. 왜? 우리도 북극 항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와의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과의 문제 해결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 되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쟁하겠다라고 나를 세우지 않는다. 중국도 나를 세우지 않는다. 이것들이 다 적용돼야 가능해요. 그리고 오픈되자마자 전 세계가 이쪽으로 올라붙는다. 물론 그냥 객관적인 이유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북극 항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랑 경쟁을 한다.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천에 송도랑 천진이 경쟁을 한다. 상하이가 경쟁을 한다. 이런 말은 분위기 있었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대주교 정교회, 우리말로 하자면은 거기가 2010년인가 폴란드 방문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람들이 그 복식을 보게 되면은 현재 거주지는 이스라엘인데 러시아 정교가 지금 유대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는 기독교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 그리고 북해 연안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따라 올라가다가 러시아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종교 행사할 때 보면 복식이 딱 이래요. 자, 그래서 중재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눈이 가는 게, 가운데 키 작은 사람이 그 대주교인데 가슴에 뭘 치렁치렁 달았잖아요. 동그란 거. 이것이 상당히 유래가 오래된 겁니다. 심지어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도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 청동기 샤만 무당의 복식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원래 같아요, 다. 자,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건데, 500년 전에 잉카에 있던 어떤
잉카 문명에서 산 꼭대기에 어떤 젊은 여자아이를 순장이 아니라 신에 바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상도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잉카의 사제들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장 신성한 산에 가서 그 여자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제들의 복은 그 상상도예요. 그 가슴에 보면은 신분의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 하나씩 달고 있죠. 아까 대주교가 달고 있는 것처럼. 예. 이게 그 자체가 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마 성당에 교황도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옛날에 선인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교를 아우른다, 모든 종교를 아우른다, 뿌리가 같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즉 뭐냐면은, 이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23년도에 연천에 있는 전국 그 선사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거기 상당히 이렇게 짜임새가 상당히 좋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보다 훨씬 화려했겠죠. 오른쪽에는 여성의 가슴에 있는 게 똑같아요. 이게 단유 세문경, 청동기 문화시대, 고조선에 똑같아요. 가운데 구멍이 2개 있거든요. 그것은 가운데 가죽끈을 끼워서 목에 걸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걸 옛날에는 엄청나게 반짝반짝 닦았을 거예요. 청동으로 된 거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니? 아까 정교회, 잉카, 그리고 우리 청동기 문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태양을 상징해요. 내가 태양을 가슴에 달고 있고 밖에 나서서 해가면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가 돼요. 빛이 번쩍거려가지고. 이 단유세문경, 이 과거에 지금은 샤만이라고, 우리가 특히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셌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에 이것을 계속 샤머니즘이다라고, 샤머니즘 자체를 되게 곁다리로 나온 인류 정신세계의 오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강했지만 아니에요. 유교, 불교, 모든 종교의 원래 뿌리가 이거예요. 태양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슴에 알고 있고, 우리 청동기 문화 시대에 다른 어떤 문화재 나온 걸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석검이나 청동검, 그리고 잉카 문명 제물에 깃을 꽂았을 거예요. 다 우리 문명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동쪽이 새바람이죠. 새나라, 새롭다가 다 동쪽이고 그게 새하고 같아요. 그리고 알이 중요하죠. 즉 예전부터 전 문명을 통틀어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로서 새의 의미가 강했고, 우리 언어에는 그 흔적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 본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가슴엔 태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명에 보면 요령을 달고 있죠. 무당이 요령, 머리는 깃을 분명히 꽂았을 거예요. 요령 부린다, 그 요령입니다. 하늘과 나를 소통시키는 거, 소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눈 전에 소리가 있었어요. 눈 뜨면 태양빛이에요. 그리고 옆에 석금이나 청동금을 찾습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이 당시에는 정치와 주술, 신이 동일했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이런 문명이 우리 청동기 문명까지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우리 고조선 문명에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예루살렘 정교회가 지금 모스크바를 곧 방문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도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런 게 진심입니다. 6월 5일 날 트럼프랑 면담을 했대요. 그쵸?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기 며칠 앞서서 이것은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것은 미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다. 거기에 해서 하루도 소비하지 않고 트럼프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가달라, 우크라이나도 같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같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번에 이재명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교황을 만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주교는 예루살렘 대주교는 우크라이나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교황은 스케일을 좀 높여서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빛을 쏴주는 거죠. 말이 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미팅에 종교를 보지 않고 유럽으로 바로 날아간 겁니다. 그만큼 빠르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북한과 트럼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작업. 이것은 전 세계적인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단지 미팅이 아니라. 곧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전은 지금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재가 지금 없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고 치면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역시나 오늘 나온 보도예요. 러시아 항공사들이 중동에 재취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란 문제 바로. 이스라엘이 깨갱 지금 구석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예, 많은 걸 시사하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